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영유아보육연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기의 수면 지원하기를 주제로 영아기의 적정 수면 시간과 수면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기반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면이 영아 발달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께서 보통 얼마만큼 자는 게 좋은가요? 왜 이렇게 잠을 안 자나요? 등의 고민을 하십니다. 실제로 수면 관련 문제가 개선되면 엄마의 즐거움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수면은 부모님들께 큰 걱정거리입니다. 먼저 아이의 적정 수면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은 핀란드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평균 수면 시간입니다. 생후 3개월에는 밤잠을 9.1시간 정도, 낮잠은 5.2시간 정도를 잡니다. 이후 24개월에는 밤잠은 10시간, 낮잠은 1.9시간 정도를 자게 되죠. 즉, 점차 성장하면서 밤잠이 늘고 낮잠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차가 큰 영아기의 특성상 아이들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평균 수면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 미국 수면재단에서 권장하는 수면 시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정 수면 시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이들의 수면 시간의 범위는 굉장히 넓죠. 실제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한 신문 칼럼에서 영아에게 적절한 수면 시간을 시간으로 표현하기보다 아이가 자고 일어난 뒤 기분 좋은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아이가 평균과 다른 시간으로 자더라도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잠자는 시간을 불편해한다면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전 루틴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 루틴이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정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8에서 18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수면 루틴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아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집단은 2주 동안 자기 전에 목욕, 마사지, 조용한 활동을 루틴으로 진행하였고, 두 번째 집단은 수면 루틴이 없는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잤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모의 수면 일기를 바탕으로 조사하였을 때 자기 전 루틴이 이루어진 집단은 루틴이 없는 집단에 비해 수면 시작 시간이 빨라졌고 밤에 깨는 횟수와 밤에 깨어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또한 잠에서 깨지 않고 쭉 자는 시간도 길어졌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영아에게 자기 전 루틴을 형성해 주는 것은 수면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들이 자기 전 루틴으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연구에 의하면 수면 루틴에 들어가면 좋은 활동으로 마사지, 언어 관련 활동이 있고 들어가면 좋지 않은 활동으로는 전자기기 사용하기가 있습니다. 먼저 루틴에 들어가면 좋은 여러 활동들 중 하나인 마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3에서 18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마사지를 받은 집단과 아닌 집단을 비교하였습니다. 마사지를 받은 집단은 어머니가 아기의 전신 마사지를 진행한 후 30분 안에 불을 껐습니다. 마사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은 평상시와 같이 잠을 잤어요. 활동이 시작되고 2주 후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사지를 받은 아이들의 자다가 깬 횟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고, 따라서 어머니가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은 잠에 쉽게 들고 잘 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자기 전
짧게 마사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자기 전 루틴에 들어가면 좋은 활동 중 하나인 언어 관련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낮잠을 통해 자기 전 언어 관련 활동의 효과를 본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실험은 2.5세의 아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한 집단은 단어를 학습한 후 1시간 안에 낮잠을 자고, 다른 집단은 단어 학습 후 4시간 동안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하였어요. 두 집단 모두 학습이 이루어진 24시간 후에 아이들에게 학습한 단어를 들려주고 얼마나 잘 기억하고 적용하는지를 테스트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 낮잠을 잔 조건의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않은 조건의 아이들보다 단어 학습에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실험은 낮잠으로 이루어졌지만 연구자들은 낮잠뿐 아니라 밤잠 직전에도 언어 관련 활동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전에 언어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은 다른 시간에 언어 관련 활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연구자들은 언어 관련 활동으로 자장가 불러주기, 책 읽어주기, 이야기 들려주기를 소개합니다. 언어 관련 활동이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껴야 쉽게 잠에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책과 이야기의 내용이 무섭거나 빠르게 전개되기보다는 행복하고 천천히 진행되는 내용을 읽어주면 보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자기 전 루틴에 들어가면 좋지 않은 활동으로는 전자기기 사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영아기 영상 사용 팁 영상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함께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루틴뿐 아니라 아이들의 낮 시간의 루틴을 조정해 주는 것도 밤잠에 영향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으로는 낮잠을 너무 늦지 않게 자기 등이 있죠. 이 외에도 충분한 빛에 노출되는 것은 멜라토닌의 생성을 도와 아이들의 수면 시간을 앞당기고 수면 지속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빛에 노출되는 것이 좋을까요? 실내에서 받는 일반적인 전기 조명보다 야외에서 더 밝은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흐린 날에도 실내의 조명보다는 밝은 빛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날씨에 관계없이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낮보다는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멜라토닌이 처음 해를 보고 15시간 후에 분비되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햇빛을 볼수록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매일 같은 시간에 빛을 받는다면 아이들의 일상 루틴을 형성하는 데 좋겠죠? 따라서 아이들과 정해진 시간에 30분 정도 짧은 산책을 하거나 실외 놀이를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아의 적정 수면 시간과 수면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수면 시간과 패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기분과 수면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아이가 가장 편안하게 일과를 보낼 수 있는 수면 시간과 패턴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